자, 오늘은 등비 수열 파트를 들어갈 차례죠.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수열 파트에서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차, 등비, 이 등비 수열도 꽉 잡으셔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또 문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을 나열했는데 내가 1, 3, 9, 27, 81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쳐보자. 얘를 뺐더니 2, 얘를 뺐더니 6, 얘를 뺐더니 어떤 등차가 이루어지진 않잖아. 등차 수열은 분명히 아니라고. 차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닌데 다른 규칙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일단 곱하기 3을 한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얘에서 얘를 나누면 3이 나오는 거고 얘에서 얘를 나누면 또 3이 나오는 거지. 근데 진행 방향 쪽으로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역시 곱해서 3이 되는 거고 역시 곱하기 3을 하면 다음 항이 나오는 거지. 지금처럼 일정한 수를 계속 곱했더니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얘를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일정한 숫자를 뭐라고 하냐? 얘는 공통적인 비여서 공비라고 부른다고. 공비. 자, 그럼 이제 얘를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을 문제에서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고, 자, 두 번째 항은 A, 이렇게 쓸까 그냥? 자,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쭉 가서 어딘가에 N번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공비를 R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가는데 일정한 숫자를 곱한다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가는데 일정한 수를 이렇게 곱한다면서. 계속 곱해 나갈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곱해 나가면 우리는 두 번째 항을 뭐라고 쓸 수 있냐? 두 번째 항을. 자,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한 거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하나 곱한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한 거지.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하나 곱한 거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얘를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그러면 A2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하나 곱했으므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항의 공비를 결국에 2개 곱한 꼴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세 번째 항에도 역시 얘를 때려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항에 공비를 3개 곱한 꼴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두 번째 항일 때는 1, 세 번째 항일 때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2, 네 번째 항일 때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비를 몇 개 곱할까? 이하에서 이하고 얘 차를 봐봐. 차를 봤더니 1차이 나잖아. 1차이. 그럼 여기는 N-3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한다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괜찮아요? 자, 어떤 문제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3이야. 근데 공비가 2래. 이때 10번째 항을 구하세요가 만약에 질문이라면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에 N-1승이라고 써주시면 이게 일반항이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여기 N자리에다 10을 집어넣으시면 결국에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3 곱하기 2의 구승이다라고 써줄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이 일반항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겠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에 N-1승을 해주시면 된대. 결국에 요 놈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시면 지수가 문자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SN에 대한 구조를 생각했었잖아. 간단히 말로 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의 SN, 합의 모양은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 조금 갈라지긴 하지만. 맞죠?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모양이 뭐냐? 지수가 어떤 문자에 대한 1차식이 된다 그 말이야. 지수가 1차식일 때를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해.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상수항은 있어 없어?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 이런 게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AN이 있는데 얘가 3의 N-1승에 플러스 5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쓸까 이렇게? 요 놈이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P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요 P의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상수항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그 P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들도 종종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 다시 한번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모양은 지수가 어떤 문자에 대한 1차식이고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 자체에서 공비를 뽑아봐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공비는 밑과 n의 개수까지가 공비야. 다시 밑과 n의 개수까지가 공비가 된다. 자, 연습 다시 합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 an이 있는데 그 값이 2 곱하기 3의 1-n승이라고 돼 있어. 얘는 분명히 상수항이 없으면서 지수가 문자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 모양이 맞지? 맞죠? 그러면 요놈의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을 때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결국에 2 곱하기 3의 0승이 돼서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공비가 얼마니? 물었을 때 공비는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야. 밑과 n의 개수까지가 공비라고. 3의 -1승 공비는 3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좋겠다. 괜찮아요? 자, 등비 수열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공비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핵심 문제 쪽으로 들어가서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들어가 보죠. 21번 문제를 보시니까 두 번째 항이고요. 자, 두 번째 항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항을 구하라가 질문이야.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예,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앞에 구조에 맞췄으면 첫 번째 항에 공비를 하나 곱하시면 되는 거고 그 값이 2인 거죠. 여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비 몇 개? 5개가 되겠지. 그 값이 3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큰 놈에서 작은 놈 쪽으로 나눠봐. 얘하고 얘 거꾸로 쓸까? 거꾸로? 곱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 얘가 되기 위해서는 공비를 4개 더 곱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 마찬가지로 얘가 되는데 얼마 곱한 거야? 여기는 16을 곱한 거지. 이렇게. 결국에 R의 4승이라는 것이 16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R의 제곱이 4가 될 거고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첫 번째 R이 2일 때가 있을 거고 또는 두 번째로 R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있겠지. 자, R이 2일 때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아까 두 번째 항 나왔던 데다 2 집어넣으시면 A1은 1이 되겠죠. 두 번째 상황에서 R 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쪽 파트에서는 일반항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에 공비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쪽 라인에서는 첫 번째 항에 공비에 n-1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아? 자, 일반항 구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좀 봐두시고 이때 어떤 실제 문제에서는 공비가 양수다, 음수다 지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 없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냥 연습한다 보시고 공비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2번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풀이 한번 더 볼까? 또 다른 풀이는 어떻게 풀 수 있냐?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거의 비슷하지만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풀이는 간단히 한번 써볼게.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곱해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얘에서 얘 가는데 공비 몇 개 곱해? 얘에서 1로 가는데 공비 몇 개 곱하지? 공비가 4개 곱해질 거 아니야. 공비가 4개 곱해지겠지. 그럼 얘가 되는데 얼마 곱할까? 16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뽑아내셔도 괜찮다고. 이거 쓰지 않고도. 되시겠어요? 몇 개를 곱해야 여섯 번째 항으로 점프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뭐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22번 또 한번 가볼게요. 자, 22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이라고 나왔고 등비수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했더니 걔가 36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줬더니 그게 9다. 문제에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니? 뭐 이게 질문이네요. 자, 보시면 우리 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첫 번째 항에 두 번째 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36이 나온 거고 두 번째 놈은요. 세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에 공비 2개 곱한 거. 얘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3개 곱한 게 되겠지. 그런데 잘 보시면 요 놈 안에 들어있지. 무슨 얘기냐? 공통인수 R 제곱을 뽑아내시면요. 얘는 A1이 남고 얘는 A1의 R이 되겠죠. 그 값이 9래. 근데 문제에서 요 값을 우리가 얼마라고 알고 있지? 36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얘 36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약분시켰더니 결국에 R 제곱이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R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일 수도 있고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맞아? 자, 문제를 조금 더 봤더니 공비가 양수래. 그럼 얘는 조사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얘만 선택하면 되시겠죠? 그럼 요 값을 여러분이 펼쳐놨던 요 식에다 다시 한번 대입해 주시면 첫 번째 항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자, 대입합니다. 2분의 1 들어갈게요. 그럼 A1에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A1이 36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는 2분의 3에 대한 A1이 36이니까 나머지 산수 처리하시면 여러분이 A1을 찾아내실 수 있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게 일단 일반적인 풀인데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얘가 특별하게 이런 구조야. 얘 연속된 두 개 항이고 얘 연속된 두 개 항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이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곱해져야 돼? 하나 첫 번장이고 얘는 세 번장이니까 공비가 두 개 곱해져야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비가 두 개 곱해지는 거잖아. 아, 이쪽에다가 공비를 두 개만 더 곱하면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R제곱, 이렇게 진행되는데 4분의 1을 곱해서 결국에 이 모양을 바로 뽑아낼 수도 있으셔야 된다고.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연습을 해두시고 지금 설명한 이 파란색 색깔이 좀 어렵다. 그럼 이런 노란색 풀이로 여러분이 계속 풀어나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보셨고 이번엔 23번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자, 잠깐 보실까요? 자, 등 비중앙을 간단히 설명해 볼게. 우리 지난 단원에서 등차 중앙과 자, 조화중앙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죠? 일단 얘네가 뭔지 한번 보시고 등 비중앙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 자, 일단 A하고 X하고 여기 B가 있다고 쳐보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세수가 등차 수열이야. 세수가 언급돼 있을 때 가운데 놈에 대한 두 배가 양 사이드에 합이랑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자, 두 번째. 조화중앙이 있었습니다. 조화중앙은 뭐냐? 실제로 역수가 뭐가 된다? 얘는 역수가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잖아.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화중앙에 있는 X를 뽑아내신다면 그 값은 A 플러스 B에 2의 A, B다라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 맞지? 실제로는 얘네를 역수치한 다음에 등차 중앙을 다시 적용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해 두셔도 크게 무리 없지. 암기해 두시면 좀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배우실 등비 중앙은 뭐냐 이런 거야. 얘하고 얘인데 어차피 얘에다 얘 곱한 값이랑 얘에다 공비를 곱한 값이 다음항이 될 거고 공비를 곱한 값이 다음항이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X에서 A를 나눈 값이랑 B에서 X를 나눈 값이 동일할 거 아니야, 이렇게. 왜? B가 일정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분의 X는 X분의 B가 돼서 결국에 X제곱이 AB가 되겠죠. 이게 뭔 얘기냐?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잖아. 그러면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에 곱이 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조금 구분하셔야겠지?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에 곱이 된다. 이게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등비 중앙이면서 X는. 이 표현 자체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신다면 위에 있는 23번 문제가 좀 보일 수 있어요. 자, 2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3번. 자, 4분의 1에 대한 A2가 A1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 A의 n-1번째에서 AN, 그 다음에 A의 n번째에서 A의 n 플러스 1번째가 있습니다. 뭐 n은 2 이상이다. 자, 이때 4번 장이 문제에서 192일 때 7번 장은 어떻게 되겠니? 이게 질문이네요, 지금. 자, 문제를 한번 잘 보시니까 뭐 일단 얘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됐고 얘가 뭔가 한번 살펴보자. 얘. 이게 뭘까? 얘를 잘 봐봐. 크로스를 한번 곱해볼게.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의 n에 대한 제곱이 A의 n-1번째와 A의 n 플러스 1번째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얘 A의 n-1번째 다음에 A의 n번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번째가 나올 거 아니야. 순서적으로 쭉 나열해보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놈에 대한 뭐가? 제곱이 양 사이드에 곱이 됐잖아. 결국에 이 표현 자체가 뭘 나타내는 표현이다?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지. 맞아. 등비 수열임을 확인했어. 등비 수열을 확인했어. 그러면 요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써볼게. A2라는 것이 4배 A1이 되는 거 맞아요? 첫 번장이 있고 두 번장이 있는데 첫 번장에다 4를 곱해야지 두 번장이 된대. 그럼 이 4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지. 공비가 되겠지. 공비. 그럼 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비가 4인 무슨 수열? 등비 수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정보에 의해서. 맞습니까? 자, 그럼 네 번장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번장을 우리는 첫 번장에다 3개의 공비를 곱하면 되죠. 그 값이 192야. 그런데 공비가 얼마다? 4잖아. 4의 3승은 여러분 64라는 거 알고 계시지? 그럼 여기 64가 될 거고, 자, 192. 그럼 64하고 얘 쳐내니까 결국에 A1이 얼마? 3이 되겠죠. 아하. 첫 번장은 3,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인 거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을 굳이 구해보면 첫 번장에다 공비에 n-1승이 일반항이잖아. 맞아. 문제에서 7번장 구하라고 했으니까 7 대입하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문제 속에서 일단 우리가 요 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겁니다. 등비중항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걸 등비수열이다 라고 해석하고, 등차중항, 등비중항이라는 말을 통해서 등비수열을 확인했고요. 그 놈을 통해서 공비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냈다. 됐죠? 자, 24번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자, 일반항에 대한 얘기니까 뭐 첫 번째과 공비를 좀 자유롭게 가지고 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봤더니 5와 그 다음에 80 사이에 3개의 숫자를 넣었대. 이렇게. 자, 3개의 숫자를 넣어서 이 5개가 전체가 등비수열이 되겠대. 자, 등비수열이 되겠다. 이때 이 3개의 숫자를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세수인데 세수를 A, B, C 이렇게 만드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지. 내가 이 값을 그냥 A라고 쓰고 이 값을 AR, 이 값을 AR 제곱이라고 쓰셔도 크게 무리 없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서 세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 A-D, A 플러스 D를 사용해야 됐잖아. 이런 거.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등비수열에서 내가 세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AR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정보니까 챙겨두실 필요 있어요. 자, 좀 잘 봐두시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냥 이 세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얘 몇 번장이라고 볼 수 있어? 첫 번장. 얘 몇 번장? 5번장이 되겠지. 그러면 얘 5번장인데 첫 번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5번장은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4개 곱한 거잖아. 그게 지금 5번장이 되는 건데. 우린 첫 번장이 5라고 알고 있잖아. 이 아래 4승이 얘가 80이 된 거죠. 그럼 아래 4승은 얼마죠? 16이 되겠죠. 그럼 R제곱은 4가 될 거고요. R은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두 번 조사하시면 되겠네. 첫 번째, 공비가 얼마일 때? 2일 때. 공비가 2일 때 보시면 2 곱하면 여기는 10 되겠지? 다시 10에다 2 곱하시면 20 될 거고요. 다시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는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2일 때를 보시면 되겠다. 뭐 크게 무리 없으니까. 뭐 이 문제는 아예 이런 거 3개 설정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네. 뭐 이건 뒤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보기로 할게요. 자, 공비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니까 20 될 거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40이 되겠지. 답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다. 뭐 아주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거 설정해서 푸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와는 좀 똑 떨어져 있네.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기도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바로 다음에 나올 것 같다. 자, 보시면 25번은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어떤 문제냐? 25번 문제를 보시니까 y는 x에 x-1에 대한 제곱이 있습니다. 이 놈과 직선 y는 k가 있어요. 이 두 놈이 서로 다른 일단 세 점에서 만난대. 그 교점에 대한 x좌표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때 실수 k를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챙겨두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지금 세 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데 그 세 점이 문제 속에 언급돼 있지 않잖아. 그러면 이 세 개의 등비수열을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23번의 이론을 여기다 갖다 쓰셔야 돼. 그 세 점, 그 x좌표를 우리는 a와 ar과 ar 제곱이라고 설정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요 개념을 문제 속에서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이 문제. 자, 그럼 다시 보시면 x의 x-1에 대한 제곱은 k. 요 방정식에서 지금 얻어질 거 아니야, 세근이. 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3승에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지. 요 방정식에 대한 세근이 누구다? ar 제곱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3차 방정식에 대한 세근이 등장해 있으니까 우리는 근각계수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세근의 합이니까. 근각계수 관계에서 얘는 2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 자, 두 번째, 알파 베타 곱하시면 a 제곱 r. 베타 감마 곱하시면 a 제곱 r 3승. 알파하고 감마 곱하시니까 a 제곱 r 제곱. 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얼마다? 1이 되겠지. 맞지? 알파, 베타, 감마 3개 곱하시면 a, r에 대한 전체 3승이 되겠죠? a 3개, r 3개니까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얘는 k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정보. 이런 3차 방정식은 등비수열에서는 다 이용하시는 건데 이때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을 잘 보세요. 이 두 번째 놈 안에 첫 번째 놈이 들어있지. 얘 공통인수 뭐로 뽑을까? AR로 뽑을까? AR? 무조건 AR로 뽑으세요. AR로 뽑으면 얘 뭐 남아? A 남지. 얘부터 쓸게, 얘부터. 얘 뭐 남지? AR 남지. 마지막으로 얘는 AR 제곱이 남을 거예요. 그 값이 지금 1이야. 근데 우리는 위의 정보에 의하면 얘가 얼마라고 알고 있지? 얼마? 2라고 알고 있잖아. 결국에 AR은 2분의 1이 되겠지. 아하,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K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스토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이 문제 챙겨 두시고요. 이 문제 풀기 위한 기본적인 단서. 이걸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 내가 세 개에 대한 등비수열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A, AR, AR 제곱을 써주셔야 된다. 챙겨 두셔야 돼요.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등차 수열의 이론에서 우리가 이 세 개를 이렇게 설정하듯이 등비수열에서도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6번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할게요. 26, 27번. 자, 26번 문제도 체크를 하나 해두실게요. 중요한 문제니까 일단 개념 자체를 꼭 기억하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 어떤 문제에서 동일 시행을 반복해. 동일 시행을 반복하는 문제들이 있어. 뭐 소금물을 계속 뭐 100g, 100g씩 교환한다, 뭐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문제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첫 번째는 뭐냐? 등비수열 문제거나 아니면 뒤에서 배울 두 번째 점화식에 대한 문제가 된다. 자, 동일 시행에 대한 반복이 나와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동일한 시행을 계속 반복하네 라고 인식하잖아. 그러면 등비수열 문제 아니면 점화식 문제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 없다. 됐죠? 자, 그럼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을 보시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 ABC가 있대요. 이렇게 ABC가 있다. 자, 문제 읽으면서 그냥 바로 갈게. 이때 각 변의 중심을 이어서 각변의 중심을 딱딱 이었대. 뭐 또 하나 삼각형을 만들었나 봐. 그때 여기 A1, A2, B2,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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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이렇게 됐다. 우려내고 또다시 남아있는 세 개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잘라냈대. 우려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10회까지 시행한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봐. 문제를 보시니까 첫 번째 요 A, B, C라는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얘를 잘라낸다 그 말이잖아. 잘라냈어. 근데 문제는 10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넓이지. 그럼 봐. 수열처럼 이렇게 쓴 거야. 첫 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넓이는 이 전체 넓이를 내가 삼각형 A, B, C 일단 전체 넓이를 내가 S라고 정해볼게. 근데 이 S는 여러분이 이미 구할 수 있으셔야 돼. 왜?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란 공식이 있잖아.
근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죠. 대입하시면 여기 s가 루트 3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지. 자, 근데 그냥 쓸게. 원래 있던 넓이가 s야. 그 놈에 대해서 여기 중간 걸 잘라내잖아. 그러면 전체에 대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가 날아가니까 4분의 3이 남는 거지, 이렇게. 맞아? 자, 그럼 얘는 A1을 다시 한번 쓸게요. A1은 4분의 3에 대한 루트 3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내가 그냥 굳이 쓴 거야,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시행 후에 남는 넓이는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넓이에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넓이가 얘거든. 얘하고 지금 얘가 남았잖아. 그 놈에 대해서 다시 얘를 날려버리는 거잖아. 동일한 시행이니까. 그럼 얘에 대한 또다시 4분의 3이 남는 거지, 이렇게. 첫 번째 거에 대한 또다시 4분의 3이 남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 다시 집어넣으시면 4분의 3에 대한 제곱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겠어? 동일한 시행이 반복된대.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야. 이런 걸 보시면서 이 문제는 등비수열이구나를 관찰하시면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규칙성에 의해서 10번째 시행 후에 남는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봤더니 4분의 3의 10승에 대한 루트 3이다 라고 써주시면 가볍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동일 시행이 반복된다. 일단은 숫자보다는 문자를 조금 사용해서 관계식을 끌어내신 다음에 걔가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관찰하시면 되겠지. 뭐 처음 할 땐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등비수열이나 점화식이나 실제로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뭐 그냥 등비수열 쪽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답을 체크해 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지? 그 다음 27번 문제를 또 한번 보시면 27번 문제는 순환소수에 대한 문제죠. 순환소수. 뭐 간단히 연습해 볼게. 0.31에 땡이 있습니다. 얘는 점이 찍혀있는 부분은 무조건 9로 바뀌는 거고 점이 없으면 0으로 바뀌어서 거꾸로 써주시는 거지. 자, 90분의 31 그대로 쓰시고 순환마디 없는 부분을 빼주시면 바로 숫자가 시킬 수 있다. 다시요. 0.311 땡땡이 돼 있다. 해볼까? 31 땡땡. 그럼 얘는 9니까 거꾸로 써도 99지? 여기 31 쓰시면 되겠고 하나 더 0.301 땡땡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9. 0이 아니라 여기 9예요. 순환마디는 무조건 두 번만 찍을 수 있는 거야. 999분의 301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지? 뭐 순환소수 중2 때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좀 할 수 있을 거고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27번 문제를 보시니까 1, A, B, C 그 다음에 여기에 9가 있습니다. 예, 정수 A, B, C는 정수래.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고 0.A에 땡 그 다음에 0.0B 땡 0.00C 땡 이렇게 돼 있다. 얘네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문제에서 제 사항을 구하세요. 이 수열의 사항은 어떻게 되겠냐. 자, 보시면 얘네가 지금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얘는 누구니 봤더니 9분의 A지. 얘 누구지? 90분의 B가 되겠죠. 얘는요 900분의 C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지금 등비수열을 이룬대. 지금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는 얘기잖아. 네 번째 항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문제는.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에 뭐랑 똑같다? 곱이랑 똑같다 그 말이죠. 9 곱하기 여긴 900이 될 거고요. 여기는 AC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는 90이 두 번 곱해지는데 얘가 90이 두 번 곱해진 꼴이잖아. 여기 날아가니까 결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다? B제곱은 AC만 남는 거지. 왜? 여기 8100, 여기도 8100이잖아. 맞지? 그럼 분자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얘네가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지. 정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정수. 그럼 이거 뭘 집어넣어야 정수가 될까? 저기 안에 있는 수. 이제 약간 부정방정식 개념인데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뭐 2, 안 되잖아. 3, 뭐 이게 대입해 보셔야 되는데 뭐 간단한 이런 건 괜찮나? 2, 4, 8 이렇게. 그럼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실제로는 다 대입해 봐야겠지. 근데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 B 값은 4라고 할 수 있을 거고 A 값은 2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C 값은 8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A, B, C를 모두 알아냈어.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첫 번째 항은 뭐야? 9분의 2인 거지. 두 번째 항은 90분의 4인 거지.
세 번째 항은 900분의 8인 거지 이렇게. 그럼 네 번째 항은 뭐가 될까? 네 번째 항.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네 번째 항은 밑에를 봤더니 밑에는 공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 위에는 2의 거듭제곱이야. 이렇게 쓰시는 게 답이겠지. 약분 때리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럼 규칙성을 발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사람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비를 찾아서 곱하셔도 괜찮고. 공비 한번 찾아볼까? 얘가 되는데 얼마가 곱해지는 거야? 분모에는 10이 곱해질 거고 분자에는 2가 곱해지니까 공비는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항의 공비에 n-를 쓰시면 또 일반항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 항이 얘니까. 됐죠? 자, 다소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문제 자체는 가벼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개념 9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9번은 앞에서 설명했던 제목 자체가 등비중항이야. 등비중항. 세 개의 수가 언급돼 있을 때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랑 같다는 게 등비중항이죠. 자, 근데 그 등비중항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거야. 다시 한번 써볼게. 아까 썼던 이론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A와 B와 X. 자, A와 X와 B가 있다고 쳐보죠. 첫 번째 얘네가 등차를 이룬다고 해보자.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가운데 놈에 대한 두 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랑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X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X로 정리해 주시면, 자, X로 정리하시니까 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맞나요? 자, 두 번째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 어떻게 된다고? 등비수열.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랑 같다. 맞아? 그런데 만약에 A와 B와 X가 모두 다 양수라고 치면 X는 루트의 A, B가 되겠지. A, B가 양수란 전제를 깔면 맞아요. X도 양수라고 쳐보자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얘네가 조화수열이야. 조화수열. 그럼 조화중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조화중항은 조화중항 바로 쓸 수 있으셔야 돼. X는 조화중항 가운데 놈인데 걔는 A 플러스 B분의 2AB. 미안하지만 이건 좀 암기하세요. 왜냐하면 역수치에서 다시 가운데 놈에 대한 두 배가 양 사이드에 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계산이 번거로우니까 이제 한 번에 그냥 기억하시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지. 얘하고 얘를 좀 잘 봐봐. 여러분 어디서 고1 때 한번 봤던 이론인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산술평균이랑 비슷하지. 예, 산술평균. 얘 기하평균, 얘 조합평균이어서 이런 구조가 성립하는 얘 절대 부등식이지. 루트의 AB. 얘 그대로 내려오고 얘 곱해지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얘가 등차 중항. 내가 A라고 쓸게. 얘 등비 중항. 얘 G라고 쓰자. 얘 조화 중항. 그냥 H라고 쓸게. 이렇게. 얘네가 이런 관계를 이루는 건 자명한 거지.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요 놈에 대한 제곱 얼마니? 요 놈에 대한 제곱 AB 맞아요? 얘하고의 곱하면 얼마야? 얘하고의 곱하면 약분되면서 약분되니까 이게 AB가 남지. 아하. 얘 제곱이 얘하고의 곱한 값이랑 똑같네.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쓸 수 있지. G 제곱이 AH랑 곱한 값이랑 같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A와 G와 H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을 이루게 돼 있다. 그런 얘기지, 결론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다. 근데 실제로 내 이제 수업 중에는 여기와 관련된 도형과 관련된 이론도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는 28번 가겠습니다. 자, 28번을 보시면 네 수가 있어요. A하고 8하고 C하고 2가 있어요. 이렇게. 요 놈에서 요 앞부분에 있는 세 개의 숫자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8과 C와 2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이때 A와 C 양수값을 구하라가 질문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구할까? C? 문자 하나 있는 거 파란색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8과 C와 2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모두 다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봐봐. 잘 봐봐. 얼마일까 이거?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 되겠죠? 그럼 C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근데 공비가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C값은 얼마다? 4라고 만드실 수 있겠지. 그럼 다시 등차 중앙 쪽으로 오셔서 A와 8과 C값이 얼마 나왔어?
지금 방금 4 나왔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가운데 놈에 대한 2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다. 16이 되니까 넘기셔서 A 값은 12다라고 쓰실 수 있겠지. 뭐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자, 29번은 어떤 얘기냐?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사인 세타에 6분의 루트 6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있다.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세 개의 숫자가 등장해 있는데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뭐가 생각나야 돼?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에 뭐랑 똑같다? 곱이랑 같다. 그 말이지.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다? 탄젠트 세타에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세요. 이건 뭐 이제 전형적인 고1 문제네요. 자, 이 세 놈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이론은 등비중앙을 쓰라는 얘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대한 곱이 얼마다? 6분의 1이 되겠지. 이 정보를 가지고 얘를 구하세요가 질문인데, 고1 과정에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특히나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이랑 같이 등장했을 때 무조건 그렇게 쓰셔야 돼.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겠지. 역수니까. 통분 때리니까 CS 올라가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어서 1이 되겠죠. 결국에 내가 구하려는 값이 얘인데 그 값은 이렇게 정리됐잖아. 알고 있는 정보가 있지? 걔 역수로 뒤집으시면 정답은 얼마? 정답은 6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등비중앙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등비중앙. 자, 세 수가 있어. 세 수가 있다. 세 수가 있는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건 뭐다?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지. 맞지?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세수에 대한 등장이 없어. 세수가 언급돼 있지 않아. 그럼 그 세수를 여러분은 AR 제곱으로 설정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야. 꼭 챙겨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떤 문제에서 읽어봤어? A의 n에 대한 제곱이 A의 n-1에 A의 n 플러스 1이다. 아까 문제에서 한번 보셨지? 요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은 가운데 놈에 대한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구나. 이것도 역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됐습니까? 자, 일단 이번에 등비수열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항에 대한 구조하고 그 다음 뭐 등비중항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챙겨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에 대한 합 이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